자, 안녕하세요. 지방직 9급 6월 18일 시험 해설인데 어려웠죠, 그죠? 시험이 조금 어려웠는데 못 풀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떻게 어려웠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볼 테니까 1번 잘 풀었겠지, 그지? 공익은 시험 나오면 실제설과 과정설을 구분하는 걸로 다 묻는다 그랬고, 기흑번 실제설은 공익은 개인이익을 초월한 개인이 경험할 수 없는 선험적, 이상적인, 도덕적, 일세할 바람직한 규범적인 실체가 있다. 기획범 동그라미, 님번. 반면 과정설은 개인 각자 누리는 사익의 총합이 공익인데 그 개인의 사익의 총합을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냥 합할 수가 없으니까 대립하는 사익의 조정, 타협, 합의 과정의 산물이 공익이다. 그대로 적혀있네. 님번 맞는 말. 그러면 디귿번 개인이 경험할 수 없는 선험적인 어떤 공익 실체를 인정하는 실제설은 개인은 만지고 느끼고 누릴 수가 없으니까 엘리트 관료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익을 일반 시민들에게 따라와라 요구하는 것은 독재로 흘러간다. 권위주의,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라고 말했죠. 3번, 디귿번 틀린 거다. 그지? 민주주의에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겠다. 학자 이름은 그냥 일단 맞는 걸로 보고 넘어가라 그랬지. 그래서 플라톤, 루소,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다 실제설이고 과정설은 슐버트라는 이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대로 이름 기억한 거 대입하게 되면 답은 디귿번만 틀렸네. 그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허즈버그는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은 주로 일을 하는 환경 관련된 것. 그 불만 요인, 위생 요인은 제거하면 불만의 재료일 뿐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는 아니다. 동기부여는 다시 동기이론, 동기요인, 만족요인 채워져야 되는 거고 동기요인은 일 그 자체랑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일을 통한 성장, 성취, 내가 더 성장한다는 느낌, 책임감, 권한 같은 거죠. 4번이 동기요인이고 1, 2, 3번은 다 일을 하는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위생요인 되는 거죠. 불만요인.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 1번, 2번까지 틀린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다 이제 3번이 어려운데 3번에서 작년에 7급 시험에서 국가직에서 보기 지문에 썰번트가 나왔었어. 그래서 이제 썰번트 리더십을 7급 수험생한테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썰번트가 뭐지? 섬기는 자. 그래서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야 이거 해라고 지시를 내려꽂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거야. 그럼 리더십이 시킨 대로만 해라고 지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게. 존중해 줄게. 그래서 기획번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게 썰번트니까 기획번 동그라미 쳐야지. 옳은 거 찾는 건데 기획 맞고 들어가는 거니까 3번 4번 탈락. 그럼 이제 니은 무조건 틀린 거 아니야. 근데 딱 봤더니 니은번에서 보상 처벌 핵심이라고 아니지. 보상 처벌이 아니라 서포트하는 거라고, 도와주는 거라고, 도와주는 거. 그래서 디귿번 사람 이름에 해놓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보면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낸 게 조금 최근에 새로운 대학 교재에 있는 이름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름 때문에 답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 학자는 처음 듣는데 할 수 있는데 그린리프가 뭐야? 녹색 이파리가 뭐야? 이런 거는 답이 안 돼. 답이 안 돼. 그냥 무시하면 돼. 그래서 이런 이름을 못 들어봤는데 하고 발목 잡히면 거기 출제자한테 꼬이는 거야. 꼬이는 거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야. 존중하고 봉사한대. 섬기는 자. 존중, 봉사, 정의감, 정직하게. 맞겠는데 1번 리더의 최운석 역할이 업무를 지시한다 그랬는데 그럼 니은번, 리을번이 보면 우리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확하게 지시하고 닥치는 대로 복종에 못 따르면 처벌하는 것은 섬기는 거랑 안 맞잖아. 섬기는 리더십은 부하 직원이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게끔 밑에서 서포트하는 거니까 니은 리를 쳐내야지. 답은 1번 기획디귿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썰번트 리더십이란 말을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은 뭔데 할 수 있는 거고 7급 문제에서 썰번트 리더십 섬기는 자, 봉사한다 이런 말 들어본 사람은 또 책에 있잖아. 이재명 시간에서 또 한 거잖아. 이재명 시간에 설명한 거니까 이때 이제 섬기는 자라고 하게 되면 지시하고 내려꽂는 리더십이 아니라 서포트하고 도와준다 생각하게 되면 기획디귿번 답 찾는 거지. 그래서 처음 나온 거야. 9급에 처음 나온 문제인데 하지만 썰번트라는 단어만 알아도 접근할 수 있는 거야. 답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지? 물론 난이도를 매기면 난 난이도 상으로 칠 거야. 이거 맞춘 사람이 못 맞춘 사람과 차별화 될 거야. 하지만 답을 못 찾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지? 넘겨서 4번으로 가서 자, 행정학의 학자인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냈는데 모의고사 칠 때마다 6.0 동영 갈 때마다 문제 냈던 건데 1번 생태론. 와하. 지금 지방직 파이널 수업할 때 문제 냈었는데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 생태론은 가우스, 리그스고
행태론의 사이먼이랑 엇갈려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오스본 게블러 뭐 한 거야? 3번에 있네. 아하, 3번에 봐봐봐. 1번, 3번은 학자 이름만 바꿨네. 1번에 있는 오스본 게블러가 3번으로 가야 돼. NPM. NPM에 있는 리그스가 어디로 가야 돼? 1번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1번, 3번 나란히 틀렸어. 2번, 행태주의 끝났다. 후행태주의다라고 말했던 이스턴은 가치 중립적 과학적 연구는 논리 실증주의 행태주의 가야 되는 거고, 이스턴은 뭐지? 후행태주의는 가치지향적 연구. 어떤 가치였지? 사회적 형평성. 배경이 뭔데? 흑인폭동 배경으로 가는 거 있잖아. 1, 2, 3 천에. 뉴 거버넌스 할 때 우리가 피터스 모형, 로제 모형 배웠었고, 로제 모형에서 네트워크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팁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토요일날 오늘 6월 18일 문제풀이 했는데 6월 18일, 6월 17일 저녁 7시에 제가 군무원 학생들 문제 풀면서 팁 모형 문제 풀어줬는데 그대로 나와버렸네. 팁 모형 뭐였지? 개인은 자신이 납부해야 될 세금, 재산세와 그 세금을 내고 돌려받는 공공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서, 미국에서는 주 정부마다 조세제도가 다르더라. 그래서 A주는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에 공공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B주는 세금을 적게 걷는 대신에 공공서비스를 돈이 없잖아 적게 공급하더라. 그래서 나는 A주에 살고 있는데 얻어가는 공공서비스에 비해서 세금 너무 과하다. B주가 제공하는 수준이면 충분한데 마음에 들면 B주로 이사 갈 거고, 반대로 B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나는 세금을 조금 더 내고서라도 A주가 제공한 서비스 누리고 싶다면 이사 가겠지. 그래서 나는 어느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이 더 마음에 드는지 내가 이동하는 발에 의해서, 이동하는 발걸음에 의해서 마음에 드는 정책을 투표한다라는 건데,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얼마 내면 뭘 누리는지 내가 알아야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사 갈 거 아니야, 그치? 몇 번 지문에 있지? 4번 지문, 지방정부의 재정 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5번에 1번, 원하는 지역으로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 2번, 외벽 없애야지.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이 그 가격에 따른 서비스를 누리는 게 돼야 되니까 외부 효과나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같은 건 없애야지. 가격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있게 되면 세금 낸 만큼 누린다라는, 많이 내고 많이 누린다, 안 내고 안 누린다라는 이 패키지가 깨져버리게 되니까 이런 건 없애야 되는 거지. 요것만 전해도 1번, 2번, 4번 끝났네? 답은 3번 되는데, 3번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잖아, 그지? 그래서 공공서비스 공급자는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한 가지 이상의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다. 생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최적 생산 규모가 실현되는 평균 생산 비용이 최적 수준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최적 규모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부터 한 20시간 전에 바로 옆에 있는 강의실에서 이 칠판 그대로 적었는데, 이거 규모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가 부족할 때는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고, 인구가 과다할 때는 인구를 감소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3번 지문에서 생산 비용 발생한 건데 생산 요소가 없다고 틀렸다. 부존재 틀렸다 되겠죠, 그죠? 다음 3번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관료제 병리 현상에서 1번, 분업화를 했더니 각 부서가 자기 부서에게 집착한다. 부처 할거지. 조정협조에 어려움 발생하겠네. 2번, 모든 업무 수행은 문서로 기록을 남겨라 했더니 문서 기록이 뭘 가져오는 거야? 문서를 작성했냐 안 했냐가 실질적인 내용보다 중시되는 형식주의, 번거로운 문서 처리. 4번, 분업화를 했더니 내 업무는 잘 알지만 다른 일을 할 줄 몰라. 훈련된 전문가로 인한 무능. 1번, 2번, 4번 다 맞네. 피트에 올렸는데, 관료들이 세력 팽창 욕구 때문에 조직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제국건설 또는 파킨슨 법칙으로 설명하는 거죠. 제국건설이고 피트에 올리는 뭐 하는 거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무능력한 레벨까지 승진하게 된다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피터의 원리도 20시간 딱 전에 옆 강의에서 제가 칠판에 적었던 내용인데, 어제 군무원 마지막 수업하면서 다음날 지방직 구급 시험 보러 간 사람 해가지고 풀어본 문제들인데 좀 도움이 됐으려나 모르겠네. 자, 계속 가보게 되면
피터가 말하기를 분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계층제 구조에서 상위직에서는 조직 외부로부터 신규 채용이 막혀져 있는 폐쇄형 임용 방식을 전제로 하위 레벨에서 능력이 무능하다 판명된 B는 하위 레벨 일도 못하는데 상위의 과장급 자리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 하위 레벨 일을 잘하면 올라간다는 거야. 역시 하위 레벨 일을 잘해서 올라온 A와 C가 있을 때 둘 다 공통적으로 일을 잘하면은 먼저 들어온 선배가 먼저 올라가는 거야. 연공 서열 중심의 승진을 했어. 그렇게 A는 국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A가 국장으로 간 건 국장 일을 잘해서 올린 게 아니라 과장 일을 잘해서 하위 레벨 일을 잘해서 다음 단계 올렸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A가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 되는 자리에서 A는 신분 보장을 받다 보니까 51살에 국장에 취임한 A가 60까지 정년 보장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현재 그 일을 하기에는 무능력한 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조직 각 자리에는 현재 그 직위 업무 수행하기에는 무능력자들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자리까지 승진하다 보니까 무능력자가 어떤 자리로 승진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다 얘기를 하는 건데 설명봤더니 세력 팽창 어쩌고 안 맞잖아.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피터의 원리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죠. 6번까지 일단 풀어봤는데 3번 빼고는 틀릴 게 없어. 3번 빼고 틀려서도 안 되는 거고 3번도 맞출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일단 3번 빼고 틀리면 안 되는 거지. 7번으로 갑니다. 7번도 지방직 파이널 할 때 내가 칠판에 적었었는데 뭐라고?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해서 현장으로 내려보내면 집행 담당자는 결정자가 정해준 그대로 집행해야 성공적인 정책 집행이 된다.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읍참마속 같은 하향적 집행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하향적은 결정하고 다음 단계 집행하러 간다. 결정자가 정해준 대로 집행해라. 정형적 집행. 반면에 집행 담당자가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려니까 정책으로 인한 희생자, 비용 부담자는 반발 저항하고 정책으로 인한 편익 수혜자는 더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로 인해서 현장에서 정책이 수정돼 올라가게 되는 위로 가는 상향적 집행은 정해준 대로가 아니라 현장에 맞춰서 현장 적응적 집행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결정하고 집행하러 갔다 집행 단계 집행만에 앞방향으로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순서대로 밀고 나간다. 포워드 어프로치, 전방향 접근. 반면 결정하고 집행하러 왔다가 다시 빠꾸시켰다. 되돌아 간다. 백워드 어프로치는 후방향 접근. 보기 지문에 있는 것 같은데 7번의 기획번 후방향이 상향적. 지금 시험 문제가 상향적 묻고 있는데 후방향 들어가니까 기획번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일단 3번, 4번 또 탈락. 니은번 무조건 틀렸다는 거 아니야. 니은번 뭔데? 사바시오 매지메니어는 하향적 관점에서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 17개 밝혔었죠. 그죠? 사바시오 매지메니어는 하향적 관점. 그 다음에 디귿번 립스키 일선 관료제가 일선 현장에 있는 관료 역할을 강조하는 거니까 보기 지문 2개씩 딱딱 떨어져 있네. 그지? 그러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반미터 반호르는 하향적인데 이런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다 얘기했었어. 지금도 보면 보기 지문에 반미터 반호르는 들어가 있지만 얘들 아래에 답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얘들 몰라도 답은 1번에서 끝났고 리일번은 난이도 지문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냥 실제자 추가로 집어넣은 건데 이 반미터와 반호른의 이야기를 알아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는 없어. 9급 레벨에선. 그래서 여러분 2.0, 3.0 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이름까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엘모어의 후방향 잡아내고 립스키의 일선관리 잡아내게 되면 얘 둘로 답이 돼버린 거야. 보기 지금 막 3개씩 있는 거 없잖아. 보기 지금 2개씩 끝나는 거지. 그치? 답은 1번 끝나는 거다. 8번으로 갑니다. 호그워드 피터스는 우리가 훨씬 어렵게 이 개념을 넘어가지고서 정책 승계에 다시 하위 개념과 사례까지 막 공부를 했는데 그때 17년 국가직 7급 시험 답이 뭐지? 1번 정책 혁신은 뭐였어? 기존의 조직, 예산, 정책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어를 정책 혁신 잡고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말하면 틀린다 그랬지? 지금 뭐라고 해서 1번에서 혁신이라고 해놓고서는 기존의 조직 예산을 기반으로 한단 말 틀린 거지. 기존에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정책 프레임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하는 게 혁신인 거잖아. 답은 1번이죠. 그죠? 그래서 8번도 답은 1번 찾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인데 자랑질에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기존에 소방간부 시험 한번 나온 게 전부인데 생정학책 3.0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나올 거라고 국가직 파이널을 풀었었어. 그래서 제가 이런 거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군무원 그러니까 일행 학생들한테는 국가직 파이널에서 한번 풀었었고 지방직 파이널은 안성에서 한번 추가로 풀었었고 노량진에서는 국가직 파이널 푸는 걸로 대체를 했었고 그다음 이제 군무원 학생들은 스텝 3에서 이 문제 풀었었거든. 그래서 지금 국가직 지방직엔 처음 나온 주제야. 7급 포함해서. 그래서 7급 시험에도 안 물어봤던 내용인데 9급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수험생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밑에 제가 파이널 때 썼던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죠? 문화 파악하는 거.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그 제가 참고 자료 놓은 해설 자료 놓은 그 문화를 파악하는 것만 해도 엄청 어려운 거야. 기존에 국가직 지방직 안 물어봤던 건데 근데 문화를 파악한 다음에 그 문화를 원래 있던 경합가치 모형의 틀에다가 같이 연동해 가지고 특징까지 연결시키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 문화만 물어봐도 9급에서는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원래 모형이랑 결합했단 말이야. 그래서 풀어보자. 제일 어려운 문제야 오늘 시험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A책형이 문제 배열이 원래 A책형밖에 없긴 하지만 앞쪽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얕게 한 친구들은 초반에 많이 페이스 말렸을 거야.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었어. 퀴는 로보와 함께 경쟁 가치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경영 컨설턴트가 되라 그랬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 고객이 나에게 와서 우리 조직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요구할 때 당신 관상을 보니까 일 잘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 그랬다. 평가하기 위한 평가의 프레임, 평가 틀을 구축하는 거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고객이 오면 평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고객을 평가할 때 분석의 초점을 조직 자체에 맞추는 것을 외부라고 불렀고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내부라고 불렀어. 평가의 첫 번째 기준 내부냐 외부냐. 다음 모든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활동을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잘 돌아가고 이제 평가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때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구조를 융통성, 유연성 있게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를 통제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구조 설계할 것인가를 두 번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바에 따라서 사사분면 그릴 수가 있겠다. 그지? 여기서 조직 활동의 초점을 구성원, 인간에게 초점 맞추면서 유연한 구조 설계한 이유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인적 자원 개발, 조직에 필요한 구성원들 뽑아내고 사기 제고하기 위해서 이때 모형 이름 붙이기를 인간관계 모형. 조직 활동의 평가 초점을 인간 구성원에 맞추는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통제 위주 구조를 설계한 이유는 인간들이 지멋대로 일하면서 조직에 무질서, 위협을 가져올까 봐 내부 정보, 내부 기밀을 유출한다거나 막아야 되겠는데 내부 정보 관리나 조직의 안정성,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제 위주 구조가 필요하겠네. 이름 붙이기를 내부 과정 모형.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평가하는데 평가의 초점을 조직 자체에 맞추면서 유연한 구조는 조직에 필요한 성장, 조직에 필요한 자원 확보, 조직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같은 것을 목표로 할 때 이름 붙이기를 개방체제 모형이라 이름 붙이고 분석의 초점을 조직 자체에 맞추면서 통제 위주 구조는
조직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생산 비용 빼고 나면 영업이익,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윤확보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산 비용을 통제하고 지출을 통제해서 조직의 생산성 확보해야지. 조직의 능률성 확보해야 되지. 생산성, 능률성 목표를 할 때는 조직의 수치 맞추면서 통제 위주 구조. 목표 생산성, 능률성 이때 모형 이름을 합리 목표 모형. 그래서 퀸과 로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프레임 짜줄 테니까 고객이 평가해달라고 의뢰하면 이 프레임 중에서 상대방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모형 하나씩 뽑아 쓰라는 거 있지, 그치? 어떻게 뽑아 쓰는 건데 퀸은 로보와 함께 경쟁 가치 접근법을 통해서 이런 프레임을 짠 다음에 이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퀸은 이제 다른 학자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조직이 처음 창업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 고객님 창업 단계에 있으시네요. 창업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성장, 자원확보 중요하니까 당신의 조직은 개방체제 모형으로 평가해 주겠습니다. 이 퀸의 모형이 객관식 문제 처음 나왔을 때 공무원 시험에서 창업 단계 적용하는 모형 무엇인가? 개방체제 모형 물어봤던 거잖아. 그 다음 창업 직후에 소수가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는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창업 직후에 아직 인지도가 낮아서 매출이 없네, 물건이 안 팔리네, 어려운 시기를 같이 버텨나갈 동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인간관계 모형을 들이대서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 사기 제고 통해서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한다. 집단 공체를 지나서 이제 조직이 안정화되는 공식화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조직 규모가 커지게 되고 직원도 많아지게 돼. 많아지게 된 직원들 주먹구구 관리 안 되니까 내부 과정 모형을 통해서 구성원에 대한 통제가, 조직도 안정 단계에서는 돈 벌어야지 합리 목표 모형으로 생산성, 능률성 향상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 사업은 성공했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새로운 사업으로 갈까? 구조의 정교화 단계. 이제 사업이 안정된 이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때는 다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자원 확보가 중요하지. 다시 개방 체제 모형으로 간다라고 얘기했고 2.0 기본 이론, 3.0 압축 이론, 4.0 기술 문제 풀이 할 때마다 이 모형이 9급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7급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 경찰관부 다 나왔기 때문에 14년도 이후에 7급 계속 나오니까 곧 9급 나온다, 곧 9급 나온다. 그래서 9급 여기저기서 그냥 이론 수업을 공부 쉽게 하려고 얄쌍한 책으로 요약서만 보고 그냥 얕게 공부한 학생들이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곧 9급 나온다고, 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여기까지가 기존의 7급에서 나왔던 수준이고 우리는 문제풀이에서 9급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 반 더 나갔어. 여기서 이제 더 뭐 했었지, 요렇게 이제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기존의 기출 문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화를 대입하게 되는 거야, 문화를. 그래서 지금 9번 문제가 경쟁가치 모형을 조직 문화랑 연계했어. 조직 문화랑. 그럼 여기 인간관계 모형은 구성원 사이의 인적 자원 개발, 사기 제고 중요하니까 이때 적용되는 문화는 관계지향 문화. 퀸이 이제 처음에는 로보와 함께 경쟁 가치 접근법을 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퀸은 카메론과 함께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모형을 적용해보고, 그럼 퀸은 킴버리라는 학자랑 함께 문화에 응용하게 되는데, 아까 수업 전에 제가 비꼬면서 퀸은 요 주제 하나 가지고 논문 3개 뭐 이론을 그냥 몇 개를 만드는 거야 얘기했었는데, 관계지향 문화. 지금 개방시제 모형은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기, 창업 단계, 새로운 국면 접어들 때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자원 확보 중시하는 거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거야. 여기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뭐야? 혁신지향 문화. 조직의 생산성, 능력 향상 추구하는 합리표 모형은 워크, 일을 중시하는 과업지향 문화. 구성원이 지멋대로 일하면서 내부 질서 깨트리는 걸 방지하는 내부 과정 모형은 내부 통제, 구성원 통제를 강조하는 거니까 여기는 위계 질서, 상명하복식 통제, 위계지향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제 제가 해설지에 넣어놓은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기획번 찾아라. 기획번이 외부에서 질서 통제네. 외부에서 통제는 합리목표 모형. 여기는 과업지향 문화니까 과업지향 문화 찾는 게 답이 되는 문제를 냈었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각 모형별로 이제 문화만 딱 찾으면 끝나게 물어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난 문제는 문화별로 목표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어느 모형 이름에서
어떤 문화냐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 추가하는 목표 가치를 지금 짝을 짓고 있단 말이야.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지. 낼 수 있는 제일 어렵게 된 거야. 구급 시험에 여기까지 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출제자가 다른 문제도 아까 서번트 리더십도 마찬가지인데 서번트 리더십 조직 문화 다 지금 보면 조직 행정이잖아. 그러니까 조직 행정 전공한 교수님이 이거를 올해 이제 변별력을 다 조직 행정에서 둔 거야. 그래서 그닥 좋은 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수험생은 적용해야지. 그래서 1번 뭡니까? 위계 문화는 위계 질서 강조하는 거잖아. 통제, 안정성. 근데 응집성이라고 응집성 여기인데 구성원의 사기제고 구성원 간의 응집력 여기가 인적 제한 개발 사기제고 응집력 응집성은 여기인데 여기 인간관계 모형 관계지향 문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 1번이고 혁신지향 문화가 창의성이래. 혁신지향 문화 여기잖아. 개방체 모형 융통성 창의성 3번 과합지향 문화가 생산성. 오케이.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유지, 사기제고. 관계지향 문화가 인간관계 모형이 사기제고 구성 사이 응집력 다 확보하는 거니까 4번은 맞고 1번 틀렸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그래야 맞추는 문제야. 근데 모의고사 수업할 때랑 이론 수업 때 다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시험 안 나온 내용인데 소방간부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론서에 설명을 했는데 기출 문제 풀 때 기출 문제집에 있어. 기출 문제집에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4.0에 있어. 4.0 기출 이렇게 있어. 설명을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다시 이걸 물어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올해 시험에 안 참고될 거라고 했던 새로 나온 대학 교재에 있단 말이야. 그 대학 교재 분석하다가 이거 물어보겠는데 해가지고 국가직 9급 시험 치기 전 파이널 때 문제 풀어봤었는데 시차 두고 2달 뒤에 지금 지방직 파이널 나온 거야. 그래서 힘들겠지만 여기까지 가야 된다. 목표 점수가 90 이하, 85점, 80 맞고 끝낼 거면 안 해도 되지만 95점, 100점 받을 거면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시험 나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해설 강의를 7월에 처음 공부한 친구가 듣게 되면 7, 8월부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 7, 8월에는 일단 시험 많이 나오고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7, 8월에 기본하고 9, 10월에 반복하고 11, 12월 기출문제 풀고 내 성적 베이스가 75, 80 찍었다면 그때부터는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지. 가야 되는 거야. 변별력을 줄 만한 문제가 제가 볼 때 한 4문제 있는데 그중에 3문제가 지금 10번 앞에서 나와버렸어. 그래서 앞쪽에 너무 어려운 문제 쏠려 있어가지고 행정학을 먼저 프로젝트 놓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풀까는 학생들은 조금 페이스가 말리게 됐을 것 같아서 초반에서 10번 가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입니다. 1번 바뀐 내용을 물어봤는데 바뀐 대로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의미 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2015년에 바뀐 내용이 있는데 15년도에 바뀐 대로 우리 공부를 했잖아. 어떻게 받는 거야? 10번에 1번 퇴직연금은 평균 기준 소득월액 곱하기 그럼 재직기간 곱하기 1.7% 1.7 1번에 맞네. 2번 20년이 아니라 10년.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은 과거에는 20년 일해야 되지만 이제 10년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치? 3번 기준 소득월액의 9%고 4번 요 강조했었죠. 퇴직급여를 받을 때 내가 한 달에 얼마 받냐 한 것은 평균 기준 소득월액 곱하기 재직기간 곱하기 1.7%인데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어떻게 한다고? 전체 기간.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퇴직 전 몇 년간 말하면 틀린다 말했었고 퇴직 전 몇 년이 아니라 전체 기간으로 해야 그러면 작게 받는다 얘기했었지. 국가 작게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기간인데 또 4번에서 퇴직 전 5년 했네. 우리 예전에 이제 16년도에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퇴직 전 5년 평균 해가지고 틀린 거 문제 풀어봤던 기억이 있을까? 퇴직 전 몇 년이 아니라 전체 기간 되는 거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지방세 수입이 경기도로 가는 수입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안성시, 수원시, 성남시 같은 시군으로 가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 중에서 지자체가 쓰고 싶은데 아무데나 쓸 수 있어 용도 지정이 없는 보통세가 있고 용도가 정해진 목적세가 있다. 그런데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가지를 경기도와 수원시 사이에서 한번 분배하지만 인천시, 서울시 같은 특별시, 광역시와 그 안에 있는 동작구, 관악구 같은 자치구 사이에서 한 번 더 배분하게 되는 거 있지, 그지? 요 표 그리는 게 지방직 시험 잘 나온다 얘기했고 또 나왔네. 목적이 정해진 세금 2가지는 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세와
자원관리, 시설관리 위한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어떻게 돼? 둘 다 두 개잖아. 두 개가 다 광역단체로 가는 거고 기초단체로 가는 건 없었지. 여기 둘 다 여기는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둘 다 광역단체로 가게 됩니다. 돈은 레저를 소비할 면허를 취득하고 시군의 주민의 재산 소득은 담배랑 자동차. 자치구는 그런 거 다 없어서 그냥 재산만 등록하고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암기 공식이 돈은 레저를 소비할 면허를 취득하고 시군의 주민의 재산 소득은 담배랑 자동차. 자치구는 재산 등록 끝. 이때 도로 가는 수입이 레저세, 지방 소비세, 등록 면허세, 취득세. 시군은 주민세, 재산세, 지방 소득세,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서 자치구로 가는 건 재산 등록 끝, 재산세, 등록 면허세 끝. 9개 중에서 2개 빼면 7개가 다 특별시 광역세 되는 거지.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전에는 자치구세인 것은, 자치구세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지금 시험 문제가 도로 가는 보통세하고 특별시 광역시로 가는 보통세 겹치는 거 뭐냐 찾아라 물어봤는데 겹치는 거 찾으라고. 그럼 일단 7개를 생각하기보다 4개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보기 박스 안에 이 4개 중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기 박스 안에 봤더니 레저를 소비할 면허 취득 찾아봤더니 얘는 보기 박스에 없네. 그럼 최대한 얘 3개 있네. 그럼 얘 3개가 만약에 겹친다면은 얘 3개 답이 되는 건데 고맙게 뭐 한 거야. 7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기 이제 9개 중에서 여기 2개 빼고 나머지 6개를 또 적어 넣을 필요가 없지. 왜? 나 이렇게 풀어서 나는 도에 가는 게 1개, 2개, 3개, 4개인데 얘는 7개 아니야. 일단 4개가 다 겹치는가 안 겹치는가가 중요한 건데 보기 지문에 봤더니 보기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나 채워놨는데 그중에 레저, 지방 소비, 취득은 보기에 있는데 등록면허는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 요 3가지가 다 겹친다면 7개 중에 저 3개가 다 겹친다면은 일단 답이 3개가 되겠지. 근데 보기 지문 1, 2, 3, 4 보면 다 3개씩 채워져 있어. 그러면 이 레저, 지방 소비, 취득이 다 있는 거 찾으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얘 3개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 얘 1개, 2개, 3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가 뭐 기역, 니은 하는 식으로 2개씩 채워져 있으면은 얘 3개 중에서 2개만 채워져 있는 게 또 있는가 다 이거랑 짝을 매칭하기 위해서 막 짝을 지어봐야 되는 건데 3개인데 보기가 다 3개씩 돼 있으면 요 3개 있는 거 찾으면 답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정확하게 풀면 또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등록면허세가 여기 자치구세에 빠지는 거니까 얘 빼고 나머지 3개가 겹치는 거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보기 지문 3개씩 나와 있으니까 답은 쉽게 저기서 레저, 소비, 취득, 레저, 리을번, 소비, 니은번, 취득, 비읍번 합하면은 답은 3번 끝나는 거지. 그지? 12번 갑니다. 자, 12번이 그 다음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뒤쪽에서 어려운 문제는 12번 하나라고 봐야지. 1번, 국가에게는 디브레 많이 들어봤지, 그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그런데 지방은 이 호주 시스템이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걸 활용해.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만든 디브레인 시스템은 국가가 사용하게 되고 지자체들은 이 호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게 좀 생소했지, 그지? 그 다음 3번 지문 봐봐. 틀린 거 찾는 건데 답이 2번이야. 1번 맞고 이제 3번 가봐봐. 제가 발생주의 복식보기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것도 제가 9급에는 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 설명했던 거야. 외상거래 얘기하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면 현금주의는 현금 이동이 없으니까 외상거래를 아예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외상으로 노트북 한 대 사왔다. 그럼 이제 나는 가치 있는 노트북 한 대, 100만원짜리 노트북 한 대 생겼다. 그런데 현금 나간 게 없으니까 현금주의는 인식을 못하니까 그 노트북을 내가 몰래 훔쳐서 팔아버려도 조직에서는 노트북 잃어버렸다는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발생주의는 인과관계로 접근해라 얘기했었고, 그럼 봐봐. 내가 외상으로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게 되면 장부에 노트북 구입으로 해서
노트북 한 대라는 가치가 생겼다. 얘가 100만 원 가치인데 이걸 가져옴으로 해서 내가 뭐 외상값 갚아야지. 외상값 부채 빚 100만 원 생겼다. 노트북 100만 원 가치 있는 한 대가 생겼다라고 등록하는 순간 빚 100만 원 갚아야 돼. 부채를 인식하게 되죠. 이 외상값이 뭔데?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미지급금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노트북을 외상으로 판매한 사람은 내 재고 목록에서 노트북 100대 있었는데 99대로 줄이면서 한 대 나갔다. 근데 이 한 대 나간 것 때문에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100만 원 받을 거다. 이게 뭐야? 미실현 수익, 미수 수익. 거둘 숫자야. 거두지 아니한 수익 100만 원 발생한다라고 장부에 기록하게 되니까 원인 행위 그 결과. 원인 행위 그 결과로 기록하게 되니까 3번 지문에서 발생주의는 미수 수익, 거두지 아니한 미실현 수익은 돈 들어올 거잖아. 자산으로. 미지급금, 외상값은 뭔데? 갚아야 될 빚이잖아. 부채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죠? 3번 맞는 말. 4번 국가지구급이 했었잖아. 중앙정부의 공식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두 개 합하면은 순자산 변동표. 어떻게 한다고? 발생주의 복식보기 방식으로 기록한다고. 그럼 봐봐. 그 4번 지문에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계 기록을 남기는 게 이번 지문 재무회계야.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국가재정에서 12월 31일 기말 시점에 국가의 지갑속 상태, 금고 상태, 재정 상태표, 지난 1년 한 회계노 동안의 재정 운영의 결과, 재정 운영표 여기 두 가지가 합하게 되면 순자산 변동표 세 가지 다 뭘로 기록한다고? 발생주의 복식보기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 세 가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려면은 요게 여러분들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의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보고서 기록 옮길 거 아니야. 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처리 방법이 재무회계야. 그러면 재무제표를 이 세 가지 재무제표를 발생주의 복식보기 방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재무회계도 발생주의 복식보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발생주의 복식보기 방식으로 재무회계를 기록을 남겨야 그 기록 남긴 걸 정리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재무제표를 현금주의 작성한다 틀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12번에 2번이 답입니다. 재무회계가 4번에 있는 그러니까 4번이 이번 문제 푸는 힌트가 된 거야. 그래서 2번에 있는 재무회계는 4번에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기록 방식이야. 그럼 재무제표가 4번에서 뭐라 그랬니? 복식보기 방식이니까 이번에 있는 재무회계도 뭐야? 발생주의 복식보기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주는 네 문제 중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죠? 자, 13번 위원회인데 위원회는 다수의 합의한 결정은 책임이 분산되지. 기획권 맞는 말. 님번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속력이 없잖아. 단순히 자문 조언하고 끝나는 거니까 맨날 이래? 상시적으로 매일 이래? 아니지. 행정위원회가 계속 일을 하는 거죠. 디귿번 구성원 참여 합의한 결정은 민주성 제고. 1번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무슨 부, 처, 청으로 끝나는 것 플러스 정부조직법에서 얘가 중앙행정기관이야 라고 인정하고 있는 6개의 위원회가 나오는 거잖아. 6개 위원회 뭔데?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뭐야? 국무총리 소속의 대통령 소속의 방통위, 국무총리 소속의 뭐였지? 공정, 금융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는 원자력만큼 중요해라고 말했었죠. 6개 위원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했는데 다 적어놨네요. 6개를.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번 공무원 보수에서 2번 연공 서열에 의한 보수 지급은 군대에서 입대한 지 그냥 짬밥 쌓이면 한 달 시간 가면 월급 올라가듯이 공무원들 1년 찍을 때마다 호봉 올라가는 건데 일 잘할 필요 없이 어려운 일 하는지 상관없이 자격증 상관없이 그냥 조직에 들어온 지 1년 시간 찍으면 보수 올라가는 거니까 2번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지는 거지. 일 못해도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전문 기술 인력은 1번에 있는 직능급이나 3번에 있는 직무급을 해야 확보 유리한 거지. 그지? 전문가들은 풀어봤던 거고. 10번 문제 풀다 생각났지? 10번 오삼 불고기 기억납니까? 오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비웃음을 사면서 뭐라 했어? 오삼 불고기 오삼. 맨날 수업 시간에 점심 메뉴가 오삼 불고기냐 하면서 500억, 300억. 박스 안에 뭐라 그랬지? 국가의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지금 가나에 들어갈 내용 묻고 있는데 가에 뭐 들어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그리고 나에 뭐가 들어가? 국가의 지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 5, 3. 500억, 300억이 답 4번밖에 없네. 16번으로 합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데 군인은 뭐였지? 대령 이상. 그래서 대령 이상 장교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군무원이 재산 등록 의무고. 1번 법관 검사는 되는 순간 4급 이상이야. 4급 이상이니까 4번에 4급 이상 그대로 가는 거지. 그지? 경찰은 옆에 있는 기초단체 동작경찰서장이 총경계급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거야. 자, 17번 가게 되면 우리가 직접성 가지고 높음낮이만 풀었었는데 강제성 하나밖에 없어. 강제력은 규제야, 규제. 그래서 강제한다는 것은 뭐지? 국가가 권력 작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력 가지고 통제하는 것은 규제. 답은 1번 됩니다. 강제성은 시험에 나올 게 하나밖에 없다. 강제성 무조건 강제력이 높은 건 규제다. 이거 말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답이 되는 겁니다. 18번으로 합니다.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야기인데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에서 우리가 이번 지문 특별에게 기금은 뭐였지? 기본적으로 예산 단일성 원칙, 통일성 원칙에 의해서지, 그지? 기금은 총계주의 예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별에게는 총계주의랑 상관없는 거죠, 그죠? 답은 2번 되겠고 넘겨서 19번 가보시면 19번도 그런 거 아니야. 19번도 2020년도에 국회 8급에 나온다 하면 내가 스마트워크 강조되는 시대여서 계속 시험 문제 냈었어, 여러분들. 그래서 9급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지만 조금 계속 시험에 냈던 건데 익숙해졌잖아. 그래서 그지? 기존에 국가직, 지방직 7급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야. 근데 9급 시험 문제 풀면서 계속 했던 거다. 했던 거. 뭐라고 했냐면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끔 근무 조건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유연 근무제는 워라밸이 강조되는 최근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얘기했었고, 근무 조건을 유연하게 가져갈 때 유연성이 3가지가 있었지. 근무 형태를 좀 유연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형태를 풀타임 근무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시간 선택도. 시간제 근무.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고 싶어요. 시간 유연하게 그러면 시간을 꼭 9시, 18시 시킬 필요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봐봐. 탄력 근무. 근무 장소를 좀 유연하게 하고 싶어요. 장소 사무실 오지 마. 원격 근무. 원격 근무에서 재택 근무 그리고 모바일 이동 근무가 있고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가 있었고, 시간의 탄력 근무가 이제 몇 가지 설명하면서 좀 제가 재밌게 설명했던 게 집약 근무가 있는데 집약 근무는 3.5일만 일하면 되라고 말하면서 월요일 날 12시간, 화요일 12시간, 수요일 12시간, 목요일 4시간 하면은 주 40시간 다 채웠네. 그러면 목요일 오후부터 금, 토, 일까지 다 안 나가도 돼. 회사를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면서 5일을 다 나갈 필요가 없어 3.5일만 얘기했던 게 이게 뭐였지? 집약 근무. 집중해서 이 12시간씩 집약해서 응축해서 근무를 해치워버리게 되니까 나머지 요일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답은 얘 물어봤네. 그래서 문제에서 세 번째 포인트가 뭐야? 주 3.5일 근무라고 했잖아. 3.5일 한 수가 뭔데? 5일 나갈 필요가 없잖아. 그럼 집약 근무 답은 2번 되는 거죠. 20번 하울렛 라메시를 말하고 있는데 그냥 메이의 모형이어서 지금 보면 하울렛 라메시는 메이가 그대로, 그러니까 메이의 모형이랑 그대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책 학습에서 9급 학생은 필요 없다 그랬고 7급 학생들이 하울렛 라메시의 정책 학습이 메이 학습이랑 겹치는 게 있는데 내용 계속 같이 가. 그래서 이제 하울렛 라메시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 표 딱 보는 순간 뭐지?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했던 거잖아 맨날. 그지? 그 뭐야? 4번에 라번이 뭐 있지? 국가가 주도하는데 대중 지지 낮은 라번이 동원형. 동원형의 키워드가 뭐야? 정부 PR. 대통령 같은 정책 결정자가 나 올림픽 개최하고 싶어 마음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지? 시민들의 지지 없이 선거적 개최 어려우니까 정부 PR로 설득하는 거지. 그지? 4번 지문에서 대중들의 지지가 필요 없다고 아닌데 지지가 필요해서 정부 PR 하러 가는 건데 대중 지지 없이 조용히 진행하는 것은 나번이었지. 나번이 뭐였어? 내부적 근형. 내부에서 정책 결정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고위 관료가 접근해서 정책을 도입하는 거 있죠. 가번이 외부 주도형, 시민사회 주도. 다번이 뭐야? 굳히기. 국가가 주도하는데 대중시도 없을 때 그대로 굳혀버린다. 공감호형 정책 집행이 용이하다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20개 문제 중에서 제가 앞에 언급했던 이제 네 문제가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인데 봐봐. 강평, 총평 내가 딱 30초만 할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 3번 문제 서번트 리더십이 난이도 상이야. 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이 뭔지 이름만 알아도 답은 찾을 수가 있어. 섬기는 자인 거니까. 근데 뭐라고? 재작년에 국가직 7급에 나온 주제라고.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9번 문제였었지. 그죠? 8번. 호그드 피터스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국가직 7급 나왔던 지문 17년도 지문 그대로 답이 돼서 17년도 국가직 7급에서 틀린 거 찾아라. 답이 됐던 지문 똑같이 답이 됐던 거야. 그지?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어려운 건데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뭐라고? 제가 소방관부 시험 나온 거라. 2020년도에서 소방관부 시험 나온 거고 최근 대학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풀어봤던 거야. 그 다음 이제 어려웠던 지문이 정부 회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력 근무에 대한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보면 정부 회계 문제 빼고 나머지 이제 좀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그럼 이제 난이도 상 중에서 어려운 한 5개 문제가 다 보면 7급 레벨에 나왔던 주제들인 거야.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이제 선택 과목 제도일 때는 남 다 틀리는 거 나도 틀려도 돼. 그럼 이제 남이 틀린 거 나도 틀리면은 평균이 내려가는 거니까 나는 남 맞추는 것만 다 맞추면 평균 이상이니까 받아야 할 점수 받아가는 건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그 점수 그대로 가는 거잖아. 남 틀린 거 내가 맞춰야 차별화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한 선배들 합격 수기를 보면 대부분 그냥 9급 레벨 나왔던 거 문제 풀고 행정 공부 얕게 했어. 얕게 해서 남 맞추는 거 맞추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합격 못해. 남 틀린 거 똑같이 틀리면은 그냥 평균 수준으로 공부하게 되면 평균은 뭐야? 상위 20% 합격하는데 평균은 그냥 탈락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조금 7급 레벨에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뤄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행정학에서 90점 받아야 되잖아. 예전에는 오늘같이 시험 나오면은 예전에는 합격권인 학생들 대부분 다 행정학이 80점, 75점이야. 그러면 나도 5개 다 틀리고 75, 80 받으면 합격하는 거야. 국어, 영어사 잘하면. 근데 이제는 시험 점수가 선택 과목 조정값이 아니잖아. 원점수 그대로 가잖아. 절대평가잖아.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남보다 무조건 하나 더 맞춰야 돼. 그러면 그 5개 중에서 하나 더 맞춰가지고 90점 찍은 학생이 합격하는 거야. 면 지금 문제풀이 할 때 조금 생소한 주제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 푸는 학생들은 95점 받는 시험이거든. 95, 100점 받는 거야. 다 한 거잖아. 90 받는 거라고. 90 받는 건데 조금 공부할 때 얕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푼다. 행정학생이 너무 어려운 문제 많이 푼다. 좀 이렇게 조금 9급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75밖에 못 받는 거야. 70점, 65점 받겠지. 그지? 합격 못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인드를 고쳐가야 돼. 예전에 이제 합격한 합격 수기 보면 행정학은 그냥 공부량 줄이기 위해서 얇게 공부하고 치워버리는 내용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점수 못 받는다. 그리고 이제 7급한 학생들이 연습 시험 봤다면 7급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은 4월 1일에 있었던 국가직 9급 비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7급 문제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큼 문제 나온 거야. 그래서 행정학만큼은 사실 9급, 7급 굉장히 잘 없죠. 그래서 공부를 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 좀 낮게 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이유가 있어.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가야 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를 풀어줘야 여러분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시험 준비 왜 하는데?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합격해야 되잖아.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들 마인드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제일 어려웠던 이 조직 문화까지 가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에 풀고 이론 시간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이유가 다 있다고. 나올 것 같다는 게 내가 그냥 꿈을 꿨는데 시험 나오더라 이게 아니라 출처가 있다고. 대학교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루는 거니까 따라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이유는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 붙으려고 하면 시험 나눔까지 해야 된다고. 해야 합격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수업하는 이유가 있다고. 힘들어도 버티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이제 시험 보신 친구들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시험 점수가 좀 어려워서 행정은 컷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다른 과목 셈이랑 얘기 못 해봤지만 국가직이 쉬워가지고 모든 과목이 다 컷이 좀 높았기 때문에 조절하려고 전 과목이 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출제하신 분이 어렵게 내는데 조금 너무 어렵게 낸 부분도 이긴 한데 어쨌든 시험 본다고 고생하셨고, 이 해설을 듣고 있는 다음 시험 준비하는 이제 군무원 수험 학생이나 아니면 또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이 제가 모의고사에 다 다루거든. 출제가 다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혹시 다음번에 이제 7급이나 군무원 모의고사 듣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 만나게 될 거야. 내년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되겠죠? 여기까지 해설 강의 1시간 하도록 하겠고, 일단 시험 본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미 시험 본 친구들은 어쨌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